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야간에는 코스피 야간 선물이 크게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걸 봐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다 일일이 다 보고 지내면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트레이딩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펀더멘탈을 일단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략을 시작하고, 우리는 항상 하방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대응을 잘 해주면서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건 매수하면서부터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를 즐길지 모르면 주식 투자를 아예 하지를 마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최근에 보면 신용 물량이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은 B2라고 하죠. B2는 곧 레버리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뭐 이런 종목,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요. 신용 자체도 레버리지입니다. 자, 근데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의 심리를 갖고 있을까요? 주가가 하락을 할 땐 몹시 불안하고요. 그것을 버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해도 또 신용 잔고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현금 여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길래 레버리지까지 활용을 했을까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무분별한 과도한 투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삼가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우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항상 현금 비중 30%를 갖다 유지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기준입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위기 때 활용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제가 최근에 조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많이 내려왔고요. 자리는 잡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팡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이 모습도 생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잔파가 잦아드는 거. 그러니까 지진도 강도 최근에 생기면 7.5 이런 거 생기면 여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 하나가 좋은 게 있어요. AI 관련된 부분에서 팔란티아 같은 경우가 수익 구조가 나오고 있는 것들. 저도 최근에 여러분들 에이전트 AI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토큰 비용이 싸지가 않아요. 보통 보면 기본이 15만 원이에요, 월에. 그리고 보통 보면 조금 쓰시는 분들은 30에서 60만 원 이 정도로 해야지 자기가 직업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 근데 1인당이잖아요.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비용이 더 높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익 구조가 앞으로 안 나오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자,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이제 약해지겠죠. AI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AI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토큰 비용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것들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일 겁니다. 자, 그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최근에 기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에요. 엔비디아 GPU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뒤따라오는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도 이것저것 해보니까 야, 저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드릴 뭐 대덕전자라든지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들도 계속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 증가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가 종목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시장의 흐름 또 이런 것들은 항상 체크해야 돼요. 그러나 AI 관련된 버블 얘기는 중간중간 계속 시끄럽게 나올 거예요. 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헤지 펀드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죠. 그 위험을 좀 쪽에 또 투자하는 그쪽이 좀 먹기는 또 먹을 땐 또 파이팅 넘치게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원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주식은 버블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생성된 뭐다 프로덕트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흘러나가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는 땡큐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한번 샘플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요? 두산을 여러분 150만 원에도 거래하셨던 분들인데 100만 원에 못 사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안 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수급을 또 체크하고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서 또 공략할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두산,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삼성 SDI 저는 하반기에 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가고요. 다만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가능하니까 9월 둘째 주 목요일 그 정도 사이쯤이 아마 최저 바닥을 또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를 즐길지 모르는 사람들은 투자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아픔 속에 성장이 있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항상 필요하기 마련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투자 근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멘탈 리터니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케어맨과 함께 하십시오. 케어맨 클럽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 대해서 걱정할 거면 엔비디아 걱정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하반기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스케줄을 생각해 보면 두산의 매출 비중은 더 늘어나게 되어져 있고요. 최근에 보면 SK 실트론을 그래서요. 제가 볼 땐 SK하고 나중에 수익 나오는 것도 시어하면서 가는 내용으로 해서 인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비용이 있냐 없냐라고 말씀드리면 인수 비용 있습니다. 이미 1년 전쯤에 준비를 해서 자금을 마련했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기업 팔고 또 새로운 성장하는 모델을 갖다가 또 인수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간만에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 두산이 보유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두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 건 3년이 지나왔는데 3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두산을 거래하며 단 한 번도 우리가 미스테이크도 없었다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 대형주들 갖다가 우리가 거래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체로 팩트 파인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실트론 인수를 하면서 조금 수급이 좀 들어왔다 빠졌는데 그래서 그건 뭐 단타 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리되고 나면 우리는 공격 앞으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리포트 다시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매수하고 싶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고요. 다른 것들이 좀 우리가 순환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쪽으로 가겠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6월 달에 저는 AI 관련된 부분에서 대형주 위주다가 포트를 좀 변경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가장 선두로 나섰던 것들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여러분들 그 기업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것들이 우리가 1, 2월 달에 엄청난 수익을 또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하반기에 즐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요. 자진한 것들도 우리가 수익을 줄 수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믿음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거래해 나가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다. 실적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땐 지장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산은 두산전자비즈가 계속해서 캐파 확장을 진행하는 내용들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SK실트론 인수하면 플러스 알파지 이게 손실이라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가치 희석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내년도는 어때요?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성장폭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매년 30% 정도씩 성장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는 크게 지장이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낮은 구간에 있을 때 분명히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방CCL 분야는 대만하고 경쟁을 하는데도 대만하고도 품질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내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적이 의심할 필요가 없고 펀더멘탈은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답이 나올 때까지는 공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유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225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요? 12개월 포워드입니다. 그럼 12개월 동안 내년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스펙 안에서 놀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리를 잡을 것인가. 이때 상한가 한번 터졌었잖아요. 제가 이 방송한 날이 이날인데 뭐 사실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다른 쪽에서 좀 엮여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삼성전자 또 수익을 냈었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게 단기적으로 올라왔죠.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지난번에도 방송을 드렸지만, 최근에 월화수목, 그러니까 지난주 월화수목이었죠. 그때 하락한 부분, 요거예요. 요 부분은 다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차익 물량 거래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요걸 커버링으로 하거든요. 쇼 커버링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긴 한데, 그 부분에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릴 때, 요 구간 안에서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눌리는 중앙값이 220일 라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얼마냐고요? 110만 원. 그래서 110만 원 정도 들어서는 경우가 들어서잖아요. 그럼 일단 초도 물량을 들어가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만들어 가야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타겟팅 하는 구간은 아주 높진 않습니다. 저는 150 정도 보고 여러분들하고 4분기까지 가는 내용을 일단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대산을 거래할 때는 너무 단기적으로 거래해도 되긴 하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뭐 20, 30% 급등해주면 땡큐 이렇게 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설설 간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시간을 줘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분명한 건 말입니다. 1월이죠. 1월 달 되기 전에 분명히 상승을 한다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스터디한 내용으로 보면 90%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제가 잘 안 하는데 좀 무리수를 띄웠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목표가 상향이 나오고요. 캐펙스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언제냐라고 하면 이것만 보세요. 2027년 이 쿼터부터 요것들입니다. 30%, 45, 5%.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보지 말아요. 어차피 뭐 잘 나가. 뭐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그 부분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건 돈이 된다 안 된다?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 내고 쓰거든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리포트 쓰거나 어떤 것들 계산할 때 빨리빨리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세요. 엄청 수작업으로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AI를 써도 최소 계산하는데 30분이 걸리거든요. 프롬프트를 집어넣고 이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검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통상 보고 리포트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1시간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어제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들이긴 한데, 근데 그것이 그냥 눈으로만 보고 저만 기억하는 거면 그 오래 걸리진 않겠어요. 근데 항상 어떤, 그죠?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그랬다가, 그죠? 우리가 공급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 누가 만드는 기계를 누가 만든다? 예,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인프라 단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덕전자에 대한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자료를 좀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한번 좀 봐주실래요? 여기가 이제 매출 예상치인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와우. 그죠? 올해 주가 50% 이상 상승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도는 30% 정도 성장. 거기다가 영업이익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살벌해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 구간에서, 그죠? 이 올라가는 수치가 보이십니까? 자, 그럼 PER 얼마 정도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거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온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25만 원 레벨까지 상승하게 올려놨던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를 갖다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2027년도 가이던스는 아주 좋다. 특히 언제부터요? 2분기부터 가동이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3분기, 4분기 실적 상당히 좋겠죠. 그 중간에 좀 쉬는 구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미래 포워드가 상당히 좋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고요. 그럼 올해는 어떨 거냐라고 보면 남은 3분기, 4분기가 올해 성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들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장을 증설하고 가동하면 대부분 3, 4분기에 쏠려있는 이런 회사들은 통상적으로 그런 현상들로 진행이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그죠? 여긴 적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과거로 생각해 보면 과거를 우리가 보는 건 이제 과거 데이터는 지워야죠. 이제 2025년도 데이터는 지우고 2026년도 데이터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팔로우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7년도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쌀 때만 사주면 여러분들이 미스테이크 할 만한 가능 별로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 하방으로는 평단 조절을 해준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수익률, 즉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왜냐하면 투자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길게 보고도 가자라는 표현을 갖다 일단 써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아주 매집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구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간 진입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절대 놓지 않죠. 그래서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도 제가 얼마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19만 원 구간에 들어오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기관 평단가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기관 평단가는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8만 7천 원.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19만 원 정도로 오면 이건 뭐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없는 사람들은 거기 손가락이 안 움직여. 손가락이 움직일 때는 그럴 때 움직여 줘야지.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리고 대덕전자에 많은 매수세가 잡힌 데가 언제야? 바로 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8만 원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고민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리고 업사이드는 25까지 있다. 이건 스펙이 얼마야? 아니 도대체 지금 9만 원인데 지금 100% 이상 오른단 말이야? 맞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PQ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영업이익률이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올해가 17%에서 아직 올해가 다 가지도 않았잖아요. 내년도 수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봐줘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맞겠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결국은 이게 쇼트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반면에 보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덕전자만큼의 극대화적인 매출 성장 이런 것들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단계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고요. 이스페타시스 캐파 증서 언제라고 그랬어요? 4분기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갖다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3, 4분기인데 3분기,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현재 주가도 상당히 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대덕전자 지금 그냥 단순하게 주가 위치로 보면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은 그냥 이것도 사도 되고 저것도 사도 되고 이런 분위기야. 돈만 많다고 그러면 하방문 열어놓고 계속 관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방송할 때 너무 무리수를 띄우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싼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널뛰기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제가 볼 땐 여러분들 수익을 갖다가 좀 수익성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골라낸 게 뭡니까? 대덕전자하고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심택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글쎄 우리가 과거에 보유했기 때문에 좀 높은 구간에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빨리 엑시트 하게 되면 이런 애들을 지금 돌고 있는 것들 빨리 공략을 해서 또 수익 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지금 3분기도 준비해야 되고 4분기도 준비해야 되는 새로운 또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평가 구간이고요. 똑같죠? 그냥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지지대가, 매부대가 많이 돼. 그래서 나중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빈틈 채우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덕전자는 하반 경직이 되는 구간이고요.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직전 1년 대비로 하게 되면 낮은 구간에 있어요. 그리고 매물 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올라올 때 수급이 좀만 쏠리면 강하게 지금은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 좋대 라고만 평가만 되면 이 종목은 11만 원 오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대덕전자보다는 이스페타시스가 수급적인 빈 공간이 훨씬 더 넓은 구간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둘 중에 하나는 꼭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거래해 봤던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경험치가 있습니다. 자, 삼성 SDI, 참 그 전에 이스페타시스는 올해 지금 7번째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하락장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여러분 푹푹 찔러놓고 나오고 찔러놓고 나오고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 주세요. 한 달에 최대 3번까지도 거래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삼성 SDI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지금은 좀 쌀 때고요.
어쨌든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는데 흑자로 나오는 이유가 미국에서 보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인 기업 본업의 흑자 전환은 4분기부터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데이터에는 여기 3쿼터인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4쿼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구간에서 특히 이제 ESS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된 전고체 이게 전고체는 모멘텀이고 ESS는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기여하는 내용으로 나오고요. ESS는 뭐 무조건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 뭐 풍력이든 그죠? 태양광이든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든 뭐 발전소든 다 이게 필요하게 따라붙게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전국제 이슈가 연말에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붙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I만 보는 것들이 아니고 저는 삼성 SDI를 보면서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거 제가 최근에 포스코 표시험도 이야기 드리고 이렇게 제가 1분기 내내 있잖아요. 1월부터 6월까지 단 한 번도 이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자꾸 언급하기 시작을 할까? 이 부분을 저희 채널에 계신 회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27년도는요, 괜찮다니까요. 자, 삼성 SDI 잘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까지 연결되면 상당히 그레이트한, 그죠? 뭐라고, 성장, 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꿈과 희망이 있는 곳에서 항상 뭡니까? 예, 버블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낮은 구간입니다. 신나게 조정 받았잖아요. 그 턴어라운드하는 1차 시그널과 지지선을 표시해 주는 건 삼성 SDI로부터 저는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멘텀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있죠.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케어맨 포인트는 이런 것들인데 쭉 감아서 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보는 것도 지금 이게 내렸다 그냥 적자잖아요. 네? 그죠? 이게 적자 보다가 이거 보조금 때문에 흑자 났고 실질적으로 ESS 때문에 흑자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구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내년도가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아요. 요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왜 내년도가 좋다고 자꾸 강조하냐면 이거 캐치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년도에 포인트 잘 잡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갖다 여러분 보셨으면 이런 것들은 투자를 멈추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보조금까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보조금 200, 그죠? 2040억이죠. 죄송합니다. 2000억 정도를 제외하고 보면 저 나와 있는 데이터 실제로 나오는 것들은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1800억대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된다. 이 부분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거의 10배가 이상 성장하는 거잖아요. 가이던스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의 앞으로 밸류를 어떻게 주실 겁니까? 자, 거기다가 모멘텀 있습니까? 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봇하고, 그죠? 전고체 테마 관련된 내용들이 분명히 뒤따라올 것으로 생각을 잘 나갈 때는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거든요. 예, 제가 갖다 붙이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갖다 붙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2027년도 전에 여러분들 삼성 SDI를 매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올해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삼전 닉스 이런 걸로 수익을 크게 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SDI 갖고 큰 수익을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미리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그리고 8월, 9월 가는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이 종목을 할 거예요. 여러분, 12달 후에 여러분들 이 종목이 얼마 있는지 한번 저랑 배팅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엄에는 원래 그런 말 잘 안 써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지지선 들어온 거 맞고요. 이 아래로 내려간다 한들 저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지금 40만 원인데 뭐 30만 원 가도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30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겠는 그런 거에 신경 쓰일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내용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영상을 갖다 제 끝단에 놨을까? 끝까지 보시는 분만 제 의견을 중요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잖아요. 28만원, 30만원짜리, 30만원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요, 큰 돈 퍼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쪽으로는 뭐합니까? 분할 매수 구간이고요. 시간은 얼마입니까? 예, 12달만 주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2달 후에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적어도 주가가
예, 그렇습니다. 원래 목표가가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찍혀 있는 이 자리인데 이건 너무 선반영한 거. 이건 전고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반기에 미친놈처럼 올라간 건데 전반기에 제가 손은 안 된 이유가 뭐겠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 갖고 뉴스로 올라가는 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즐기는 거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걸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갖다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고 보셔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자기 영업이익으로 가이던스가 삼성 SDI가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여러분 걔는 회사가 가이던스 내놓는 게 어떤 의미로 내놓는 것 같습니까? 뻥일까요? 삼성은 그렇게 가이던스 내놓는 기업은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채로. 그럼 그 숫자를 저는 신뢰도를 98%라고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8%의 나머지 2%는 뭘까? 매크로겠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매크로 그가 제외하고 본다 그러면 저는 성공률이 98%라고 얘기 드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고점까지 가는 쪽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제가 장기 포지션 잡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기는 여러분 12달 이상 가는 게 아닙니다. 6에서 12개월, 요 정도 사이가 장기입니다. 아시겠죠? 3에서 6개월은 중기고요. 한 달 정도가 뭐 단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몇 년씩 투자, 그렇게 어떻게 해. 못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자, 가이던스를 왜 체크해야 되냐라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중간에 눌림 요인 발생하는 건 FOMC, 이렇게 바로 매크로 같은 것들이에요. 그럴 때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9월 FOMC 있죠. 그때 금리 인상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상당히 고민이 많겠죠. 그때가 저는 가장 저렴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시 또 본장 들어가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장 브리핑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